제가 최근에 오프라인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 컨설팅을 계속하면서 머리 하는 방식을 코칭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볼륨입니다. 볼륨. 같은 머리 스타일인데 똑같은 기장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볼륨이 어떻게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고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집에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나가는데 대부분의 머리 형태는 그대로인데 뭔가 못생겨져 보이고 뭔가 볼품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앞머리 볼륨이나 뒷머리 볼륨이 쳐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머리가 톡 붙어서 쳐져 있는 거죠. 이게 이마까지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심하게 티가 날 거고요. 옆머리는 결감도 하나 없이 이런 식으로 일자로 떨어지게 된다거나 넘기더라도 그렇게 결감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경우, 그리고 뒷머리 볼륨도 이렇게 쳐져 있게 되면 머리가 예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 볼륨만 살려주게 되더라도 머리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볼륨을 잡아서 하는 내림머리를 정말 굉장히 자세하게 나노하게 제 스타일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스타일 아시죠? 이번 영상도 굉장히 길이가 길 것 같은데 그만큼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잔말 말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머리를 말리고 오면 이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항상 발라주는 게 저는 그루밍 토닉인데 오늘은 이 그루밍 토닉을 안 바를 겁니다. 그루밍 토닉이 있으신 분들은 발라주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이 그루밍 토닉이라는 게 모발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드라이 열을 통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왜 얘로 안 하냐면 얘를 하더라도 볼륨이 안 산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오래 살아있지 않다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아이템으로 오늘은 한번 써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알려드리는 손질법을 했을 때 볼륨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 아이템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아무튼 일단 머리를 말릴게요. 머리를 말릴 때 위에서 아래로 제가 말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컨설팅 하는 분들 오셔서도 보면 항상 있는 습관이 위에서 아래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말리세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결국에 목적은 뭐냐면 앞머리든 중간머리든 윗머리든 간에 상관없이 머리가 나는 방향대로 말려서 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먼저 말려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는데 위에서 아래만 전달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위에서 아래로는 위에서 아래로 방향을 쏘되 머리가 나는 방향으로 드라이기를 가주시면 돼요. 나는 방향으로 드라이로 간다. 옆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나는 방향대로. 뒷머리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나는 방향대로 바람을 쏴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얻을 거는 뭐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모류 교정이 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서 모류 교정이 되는 사람들은 정말 머리 손질하기 편하신 분들이고요. 아무튼 간에 저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닌데 반대로 오히려 망치는 거 정도를 막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이런 식으로 말렸다고 쳐볼게요. 윗머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앞머리로 와서까지 이렇게 말렸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뿌리가 꺾여서 말리게 될 가능성이 생겨요. 뿌리가 꺾여서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항상 머리를 말리고 났을 땐 좀 괜찮은데 나가서 앞머리가 갈라져 버려서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이상하게 오른쪽 머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고 안쪽으로 휘어서 고민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이 뿌리가 옆으로 누워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는 게 옆으로 누워서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말리게 됐을 때 나는 방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말리게 됐을 때는 이렇게 휘어 있는 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을 이렇게 갈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갈리게 되면 이상하게 그날은 맨날 갈라지던 방향 말고 다른 쪽으로 갈라지거나 이상하게 이쪽은 항상 예쁘게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안쪽으로 말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머리가 나는 방향대로 말려주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이거 위에서 아래까지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 윗머리는 요즘 옆으로 갈라져도 상관없는 그런 추세가 되었으니 윗머리는 그래 포기를 하자. 대신에 여러분 앞머리단을 말려줄 때만큼은 이렇게 말리지 마시고 이렇게 말려주시라는 거예요. 팔꿈치 방향을 보시면 조금 더 좋아요. 적어도 팔꿈치가 내 몸 옆으로 정도는 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다 말려줬습니다.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질리실 수도 있는데, 다른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머리를 30%에서 40% 정도만 말리고 뿌리 쪽만 말리신 뒤에 컬크림을 이렇게 발라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머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펌한 머리의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절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다 맞는 말인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30% 머리가 말랐다가 어떤 말인지 아세요? 70% 머리가 말랐다가 어떤 말인지 아시냐고. 이거는 절대 우리가 명확하게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설명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의 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설명을 이어가게 되면 우연치 않게 그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은 예쁘게 나올 수 있을지언정, 그 감도가 안 맞는 사람은 절대 예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머리를 우리가 할 때, 적어도 우리가 소통할 때는 머리를 말려줄 때 100% 바짝 말려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100% 바짝 말리는 거의 기준은 머리를 내가 다 말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찬바람으로 했을 때 머리에 차가운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이 뒤쪽이 좀 차갑네요. 덜 말랐었네요. 안쪽도 좀 덜 말랐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차가운 부분이 아예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다 말리고 나면, 자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볼륨이 잘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죠. 이 상태에서 머리 볼륨을 살려줄 건데, 이 다음에 뿌려줄 아이템이 오늘의 킥이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깠던 제품이에요. 텍스처라이저라는 제품인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오인을 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세팅 전에 뿌리는 제품이 아니라 이제 세팅이 끝나고 마무리 픽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텍스처 스프레이라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헤어 스프레이고, 헤어 스프레이 중에 텍스처를 잡을 수 있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헤어 손질 전에 뿌리는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번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텍스처라이저라는 제품을 제가 알고 나서 4개인가 5가지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 다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이 텍스처라이저라는 제품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제품이 뭐냐면, 그냥 흔들어 가지고 머리에 제품을 이렇게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내 머리 털어주고, 앞머리, 뒷머리 뿌려서 털어서 사용을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잼잼을 해주면 볼륨이 엄청 살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 뿌렸다고 머리가 유지가 될 거면 그거는 머리가 사귄 거고, 이런 걸 뿌려주고 나서 세팅을 해줬을 때 좀 더 볼륨이 오래 살아있을 수 있고, 좀 더 볼륨을 쉽게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지금도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시간 지나면 이런 식으로 또 툭 쳐질 거예요. 저는 사실 그루밍 토닉도 그렇거든요. 하루 종일 볼륨이 얘로 살아있진 않아요. 근데 얘랑 스프레이랑 이런 거 저런 거를 썼을 때 볼륨이 좀 더 오래 살아있고, 안쪽 머리에 볼륨까지 좀 더 오래 살게 되더라 라는 경험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머리를 세팅을 해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사용을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꼭 사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 손질을 못하면 못할수록 이런 제품이나 도구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최대한 낮춰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품의 용도가 뭘까요? 집게의 용도가 뭘까요? 뭔가를 고정하는 거잖아요. 고정. 머리에 이만큼을 이렇게 잡아서 고정하는 용도가 이 집게의 역할입니다. 고정을 왜 할까요? 내가 지금 이 밑에서 무슨 옌병 지랄을 하더라도 이 위에 머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집게를 대는 거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머리 손질을 잘 하는 사람들, 혹은 머리 손질이 익숙한 사람들은 집게를 굳이 안 쓰고 이런 식으로 걷어내고 들고 얘를 가서 잡고 빼고 손질 쫙 하고 하면서 머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근데 머리 손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밑에 머리를 하려고 하는데 위에 머리가 같이 잡힌다거나, 옆에 머리가 이 옆으로 기어 들어오면서 머리카락이 똥털, 겨드랑이 털처럼 된다거나, 이 머리만 좀 손을 대고 싶은데 아무리 넘겨놔봐야 다 쳐내려와가지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와 개빡치네, 이걸 어떻게 해, 난 똥손이네, 나 손질 안 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이 말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제품이나 도구를 사용을 했을 때 머리 손질이 조금 더 쉬워진다라는 말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구의 사용,
제품에 사용을 한다고 해서 롤빗 나와서 포기했다, 이렇게 섹션을 나누는 것부터 포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손질을 훨씬 더 쉽게 해줄 수 있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제 영상, 비단 제 영상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영상을 보실 때도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걸 보면 그 도구를 한 번쯤은 사용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고심하고 고민해서 그 도구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머리하는 걸 설명을 드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거부감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 뭐 했다고 지금 30분째 찍고 있니? 네, 아무튼 머리 하는 건 별거 없습니다. 오늘 내린머리 이거 별거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은 집게가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머리 하는 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앞머리까지 걷어봅시다. 걷어보면 여기 하나의 줄이 생기죠. 손가락 한 마디에 끝 있죠. 엄지손가락 여기 대는데 이 부분을 여기 끝에다가 대는 거예요. 보이시죠? 대고 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마디일 거 아니야. 이 한 마디 외에 나머지 머리들을 다 뒤로 째낄게요. 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뿌렸으면 아마 머리가 이런 식으로 뒤로 넘겼을 때 말을 정말 잘 듣고 뒤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넘어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를 다 이렇게 빼줄게요. 다 빼고 앞머리는 앞으로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자 머리처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앞머리랑 옆머리랑 구분이 되겠죠? 이 앞머리에다가 이제 볼륨을 처음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앞머리에 볼륨을 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뿌리입니다. 뿌리. 백날 첫날 이 뿌리 볼륨 말고 앞머리만 말아봐야 이 뿌리 쪽 볼륨이 처져 있으면 머리가 결국에 볼품 없어져요. 끝에 머리를 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 쪽의 볼륨이 얼마나 잘 사느냐 따라서 머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뽕실하게 앞으로 나오느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 쪽 볼륨을 잘 살려줄 거예요. 어떻게 잘 살려줄 거냐면 롤빗을 사용해서 뿌리에다가 안착을 시킬게요. 그리고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을 잡아주셔도 되고 안 잡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쉽게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 잡는다라고 가정을 할까요?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살짝 빗어줄 거예요. 위쪽으로 살짝 빗을 때 이팔 있죠? 이 팔을 너무 아래쪽으로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면 얘를 빗을 수가 없어요.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쪽 팔은 힘을 빼줄 겁니다. 반대쪽 팔은 힘을 빼주고 머리카락만 잡은 상태로 살짝 빗어서 올려줄게요.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앞으로 살짝 굴려줄 겁니다. 앞으로 살짝 굴려줄 거예요. 굴려주고 얘를 수평으로 잘 맞춘 상태에서 어디다가 열을 줄 거냐면 우리는 뿌리에다가 열을 줘야 되잖아요. 이쪽 뿌리 부분에다가 열을 3번 주고 식히고 나서 빼줄 겁니다. 열을 3번 정도 주고 나서 식혀주고 빼줄 거예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앞머리에 볼륨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앞머리에 볼륨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머리카락은 기본적으로 열을 받잖아요. 열을 받을 때 모양이 변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뭐 다양한 예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자주 드는 예시는 유리공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리에 개빡센 열을 막 줬어요. 그러면 그 유리는 모양을 뭔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다가 모양을 잡아놓고 굳히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그 유리의 모양은 변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게 되면 그 모양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머리에다가 열을 주게 되면 모양이 변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열을 주고 머리의 모양을 변한 상태를 만들어두고 이 상태로 식히게 되면 굳히게 되면 머리가 이 상태로 모양이 굳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머리에다가 열을 방금 아까 줬어요. 그리고 열을 어디 줬어요? 뿌리 쪽에 열을 줬어요. 왜? 뿌리 쪽을 변하게 만들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뭐 했어요? 식혀줬어요. 빼고 나서 우리는 막 찬바람을 불어주진 않았지만 식을 때까지 5초 정도 기다려줬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식으면서 그 모양대로 굳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열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식히는 과정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미용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식히는 과정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를 할 거냐면 옆머리를 해줄 거예요. 저는 앞 옆머리라고 표현을 자주 하는데 앞머리에서도 정면이 있고 측면 앞머리도 있겠죠? 측면 앞머리 부분 빼가지고 똑같이 열 주고 식혀줄 거예요. 똑같이 올려서 내리고 뿌리 쪽에다가 열 주고 나서 이제 또 식혀줄 거예요. 이 상태로 천천히 좀 기다렸다가 완벽하게 식고 나서 5초 이상 지나고 완벽하게 식고 나서 얘를 빼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주게 되면 옆머리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이쪽 볼륨도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머리가 옆으로 많이 잘 안 넘어가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일부러 모류 교정을 안 했어요. 모류 교정까지 하게 되면 분량도 너무 많아지고 완전 기본적인 머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초심자분들이 더 많이 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류 교정을 따로 안 해줬는데 모류 교정을 따로 안 해주더라도 이 앞머리만큼은 옆으로 잘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머리를 잘 빗어서 앞 옆머리 부분 뿌리에다가 올려주고 빗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똑같이 또 열을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열을 주고 나서 볼륨을 주는 거랑 똑같죠. 근데 이 다음에 이렇게 5초 정도 식히고 나서 이 다음 파트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 뺄 때 우리 앞으로 살짝 말았었잖아요. 만 상태로 앞으로 빼면 잘 안 빠지거든요. 여기 끝에 잘 보세요. 살짝 풀어주시고 빼면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뺐을 때 머리가 거의 끝에쯤 갔을 때 이 팔꿈치를 내려주면 이 머리가 바깥을 향하게 되죠. 손이 반대라면 팔꿈치가 올라가야겠지만 아무튼 이 머리의 끝의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향한 상태에서 열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머리는 열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모양이 변할 수 있는 성질이 돼요. 지금 모양이 변할 수 있는 성질이 됐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열을 주고 나서 식히고 있어요. 식히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볼까요?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쭉 빼볼게요. 옆으로 넘어가는 거 보이세요? 머리가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 거 보이세요?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이나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쪽 머리가 원래 어떻게 생겼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관찰력이나 기억력이 안 좋으시더라도 제가 반 정도를 나눠가지고 옆에 두긴 둘 텐데 이 머리가 안쪽으로 휘던 머리가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뜨려만 주면 옆으로 잘 넘어가는 게 보이죠. 방금까지는 머리가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머리가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저는 계속 똑같은 원리, 딱 하나의 원리 가지고 머리를 하고 있어요. 열을 줄 때 변할 수 있는 성질이 되고 굳을 때 그 모양대로 굳는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앞머리 볼륨도 어느 정도 처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죠. 이제 옆머리 부분 넘기는 거랑 뒷머리 부분을 해주면 되는데 뒷머리부터 하겠습니다. 뒷머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제 뒷머리는 지금 굉장히 납작쿵 대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뒷머리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 뒷머리 살릴 때 뒤통수라고 하니까 여기를 자꾸 기분이 나쁘네. 여기를 자꾸 살리려고 하세요. 여기를. 근데 우리가 지금 살려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롤빗을 말았을 때 뒤통수 부분에 말면 어디가 말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뒤통수에 말면 롤빗이 여기 이렇게 말린다고요. 여기 이렇게. 근데 예쁜 머리 사진을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서 보면 어디에 볼륨이 살아있냐면 여기에 볼륨이 살아있다고. 여기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뒤통수에 볼륨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뒤통수 위쪽에 볼륨이 살아서 아래쪽으로 살짝 볼륨이 졌을 때 뒤통수가 튀어나온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머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의할 거는 뒤통수에 볼륨을 주는 게 아니라 뒤통수보다 더 위에 정수리 바로 아래쪽에 볼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볼륨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뒤쪽 머리를 잘 눌려주라는 겁니다. 뒤쪽 머리를 잘 눌렸을 때 어떤 효과가 나냐면 몸 좋은 형님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관리는 하고 살자 형님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이 어깨가 엄청 넓어 보여요. 어깨 실제로 봐도 넓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얼굴이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나랑 똑같은 어깨 넓이를 가지게 되더라도 그분이 나보다 얼굴이 작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튀어나오고 들어간 거는 상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 위에 머리가 아무리 볼륨이 잘 살아 있어도 이 뒷머리가 이런 식으로 어벙하게 떠 있게 되면 뒷머리 볼륨이 그렇게까지 많이 살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통수 볼륨을 살려주고 나면 아래쪽 목 쪽의 뒷머리는 잘 죽여줘야 된다고.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잘 알고 계시면 뒷머리 미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옆통수 미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뒤통수 옆통수에 대한 설명을 제가 왜 이렇게 오래 드리냐면 저도 뒤통수는 제가 뒤에 눈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거울을 막 이중 상중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항상 뒤통수 볼륨을 잘 살리고 다닌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근데 사람이 봤을 때 우리는 머리를 할 때 항상 정면머리가 어떻게 돼 있지? 이런 식으로 다 보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영상에서도 비슷하겠지만 정면보다는 측면이나 반측면을 더 많이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이나
반측면 머리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보다 정면보다 오히려 더 많이 써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어도 뭐 더 많이는 안 써주더라도 정면에서 보는 것만큼 측면이나 반측면 머리를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뒷머리 볼륨을 한번 줘봅시다. 생각보다 위쪽, 정수리 바로 아래쪽 여기다가 볼륨을, 녹음 잘 되고 있니? 똑같이 얹고 올리고 내리고 열 주고 나서 식혀줄게요. 충분히 식혀주고 나서 빼줄 거고, 롤빗을 사용을 할 때 머리의 양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머리의 양을 이 정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무슨 말이냐면 이 롤빗 가로 있죠. 이 가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롤빗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쉽게 머리가 엉키고 끼게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뺄 수만 있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로 엉켜버려 가지고 머리를 잘라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양옆에 여유를 두고 사용을 해 주셔라 라는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롤빗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분명히 여기 이 부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사용을 했어. 근데 말다 보면 특히 앞머리 쪽, 앞머리단은 윗머리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앞머리단에서 이렇게 말다 보면 옆에 머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고 열을 주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촘촘하게 꼬이게 돼요. 전반적인 머리가 촘촘하게 꼬이게 되면은 차라리 서타일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가닥이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말리게 되면 겨드랑이 털도 아니고 고소털도 아니고 아무튼 똥털이 됩니다. 머리에 겨드랑이 털 하나 둘씩 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사용을 할 때 대충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머리가 엉켜 있다거나 옆으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걸 벗어나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위해서 여기를 눌려주면 되겠죠. 눌려줄 때는 제가 항상 드리는 팁인데 이거를 열을 주고 잡고 열을 식힐 때 올려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열을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손날이나 손등에 이렇게 열을 줘서 단련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그분들은 못할 수 있죠.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내 손날이나 손등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눌려줄 거에서 살짝 열어서 열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열을 모아주고 나서 눌려줄 거라는 거예요. 눌려주고 나서 얘를 올려줄 건데, 올려줄 때 그냥 올려줘도 괜찮아요. 팔을 전체를 올려줘도 괜찮은데 여기 목 쪽을 타고 손목을 써서 올려주시면 조금 더 밀착되어서 여기가 붙을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손의 위치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목부터 뒤통수까지 쓸어서 올리시다 보면 뼈가 하나가 있습니다. 물렁물렁 하다가 뼈가 하나가 있어요. 뼈 바로 아래쪽에 이 손날을 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볼게요. 여기 손날을 대고 붙이겠죠. 난 이제 여기 머리를 다 붙여줄 거니까 이렇게 열어주면 되겠네요. 열을 줄 거고요. 열을 주고 나서 닫아주고 잡아서 손목을 써서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제 손목이 살짝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달달달달 떨 정도로 힘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눌러만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식혀주고 빼주고 나면 이런 식으로 뒷머리가 착 붙게 되는 겁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열주고 내려주면 착 붙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붙여만 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 옆머리를 넘기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옆머리를 넘기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롤빗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열을 주고 이런 식으로 쭉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방법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이 머리, 우리가 변하고 싶은 머리들이 넘어가는 이 머리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를 잡아서 들어주고 얘네에다가 이제 열을 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얘네에다가 얹고 쭉 위로 뺐다가 쭉 위로 뺀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말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양손으로 해도 돼요. 이게 한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이러면 양손으로 이런 식으로 김밥 말듯이 말아주셔도 좋습니다. 앞머리랑 똑같아요. 똑같이 열을 줬죠. 열을 주면 지금 어떤 상태죠? 머리가 변할 수 있는 상태가 됐죠. 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식혀주면 그 상태로 굳게 되죠. 지금 컬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살짝 굳혀주고 이걸 뺄 거예요. 근데 뺄 때 약간 엉키거나 걸리는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머리카락 아래쪽에 머리가 엉켜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머리만 이렇게 잘 빼주셔도 엉키는 거 거의 없이 이걸 뺄 수 있다라는 팁 드리고, 이것도 뺄 때 똑같이 여기서 세워서 이렇게 머리가 바깥쪽으로 가도록 세워서 빼주시면 됩니다. 내가 넘어가도록 원하는 머리를 잡고 굴려주고 열을 준 뒤에 어느 정도 식혀주고, 뺄 때는 어떻게 뺀다? 이거를 앞으로 굴려서 뺀다. 굴리고 나서 세워서 옆으로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옆에 머리가 엄청 이쁘게 쫙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뽕을 주고 나서 이제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스프레이라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왁스, 에센스, 컬크림 이런 것들보다 한층 더 고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머리 모양을 붙여줄 때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머리를 지금부터 조금씩 굳혀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볼륨 줄 거는 다 볼륨을 줬고, 이제 제품으로 굳히면서 모양을 잡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레이 종류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스형 스프레이입니다. 가스형 스프레이는 입자가 곱고 얇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뿌리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연기가 날아가는 게 보이려나? 엄청 곱고 얇아서 지금 여기도 아직까지 계속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고 얇은 입자는 안쪽의 볼륨을 좀 더 오래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머리 볼륨에다가 뿌리기도 할 거고요, 뒷머리 볼륨에다가 뿌리기도 할 거고, 옆머리 볼륨에다가 뿌리기도 할 거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뿌려서 머리 볼륨을 좀 더 오랫동안 살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안쪽에서 기둥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뭘 해줄 거냐면 액체형 스프레이를 써줄 거예요. 액체형 스프레이는 입자가 후두두둑 떨어지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액체형 스프레이는 입자가 무겁고 굵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안쪽에 들어갔을 때는 무거운 입자가 잡아당기면서 오히려 머리를 더 처지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면 가스형 스프레이로 전체를 고정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반대로 얘의 장점은 얘보다 고정력이 좋다는 거예요. 한쪽의 볼륨은 얘로 잘 채워서 넣어줄 거고요, 겉에는 얘로 굳혀버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왁스나 컬크림이나 이런 제품으로 잡아줘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왁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떡지고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뭉치게 되면 자연스러운 내리머리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건, 컬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머리가 잘 처지시는 분들이 발라봤을 때 이게 컬감이 살아난다라는 느낌보다는 볼륨을 좀 더 축축 처지게 만든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머리 볼륨이 없으신 분들이 컬크림을 단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보셨다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최대한 덜 떡지게 만들 수 있으면서 안에 볼륨까지 잡아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저는 스프레이 플러스 스프레이, 이걸로만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잘 흔들어주고 위에 걸 눌려주면 뿌려질 거예요. 근데 보시면 멀리서 손에서 쐈을 때는 아무런 효과, 아무런 겉에서 티가 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액화돼 버립니다.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액화가 되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머리가 뭉쳐버려요. 저희 왁스 왜 안 썼죠? 머리가 뭉쳐서 떡져 보여서 안 썼죠. 얘를 가까이서 뿌리게 되면 더더욱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스프레이 사용 자체를 겁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게,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렇게 떡진 머리를 빗어줬을 때, 이런 돈모롤빗처럼 촘촘한 빗으로 빗어줬을 때 그 떡진 부분이 쉽게 풀리기 때문에, 물론 사용할 때 좀 불쾌하긴 합니다. 머리가 뜯기는 느낌도 있고, 하지만 빗어줬을 때 그런 부분을 무마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까지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해줄까가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부터 명확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앞머리가 맨날 쉽게 처져서 고민인 거니까 앞머리에 뿌리 쪽에다가 뿌려줄 거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뒷머리 열심히 살려줬었잖아요. 뒷머리 뿌리 쪽에다가 뿌려줄 거예요. 여기를 눌러주는 거는 나중에 액체형 스프레이 때 눌러줄 거고요. 얘를 잡고 들고 안쪽에다가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빗어줄 겁니다. 이렇게 빗는 게 아니고 원하는 방향 위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두피에 맞게 빗어주게 되면 여기가 눌리게 됩니다. 볼륨이. 우리는 여기 볼륨을 살려주고 싶은 건데, 이거를 눌러서 빗게 되면 볼륨이 눌려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들고 뿌리고 가고 싶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뒤로 넘겨줄 거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앞머리 쪽 뿌리에 뿌려줄게요. 앞머리 쪽 뿌리에다가
뿌려주면 앞머리 쪽 뿌리가 이런 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나서 모양을 한번 잡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볼륨을 잡고 모양을 잡을 때는 손 빗질을 해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손가락 2개로 들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손질을 해주시면 돼요. 뭉쳐있는 부분이나 주변 부분을 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빗게 되면 두피에 밀착되게 되고, 두피에 밀착이 된다는 건 볼륨이 죽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빗어주고 싶을 때도 밀착해서 빗는 게 아니고 끝에 머리만 안쪽에서 빗어주는 거죠. 자, 이 다음 부분은 뒷머리 해줄게요. 뒷머리도 볼륨 살려준 부분, 여기 정수리 바로 아래쪽 부분, 아래쪽에 안쪽에다가 뿌리 쪽에다가 뿌려서 볼륨 잡을 거고요. 자, 이것도 위에서 아래로 빗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끝에 머리 잘 잡아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자로만 떨어져 있는 머리를 옆으로 넘겨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머리를 빗고 잡고 들어요. 위에 겉에 머리만 하시면 돼요. 안쪽 머리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주시고 뒤쪽으로 넘기듯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죠? 얘네를 조금씩 내려주면 돼요. 하면 넘어가는 느낌이. 반대쪽도 여기를 빗고 들고 나서 뿌려주고 뒤쪽으로 넘겨준다. 내가 빗고 싶은 쪽 허공에다가 빗어준다. 그리고 나서 톡톡톡 쳐서 정리를 해주면 머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쪽 머리도 넘어가게 되고요. 방금 제가 여기를 모양을 만들어 줬었잖아요. 만들어 주고 나서 시간이 흐르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1시간 지금 1시간 7분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고정을 해줬어야 되는 걸 고정을 못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와서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여기 넘겨준 상태, 이 모양대로 우리는 됐으면 좋겠잖아요. 이 상태로 식혀주고 넘겨주는 거. 원하는 머리 모양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이제 겉에를 완전 바싹하게 고정을 좀 시켜줄 겁니다. 고정은 이 친구로 해주면 되겠죠. 뭐 이런 거 애견남처럼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액청 스프레이를 뿌려줄 때에도 가까이서 뿌리면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서 뿌려주시고요. 이제 앞머리부터 천천히 뿌려서 모양을 잡아가시면 되는데, 이걸 뿌릴 때 중요한 점은 뿌리고 나서 꼭 드라이 약풍으로 굳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드라이 약풍으로 굳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머리에 송골송골송골 맺히게 돼요. 맺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맺힌 상태에서 굳게 되면 그게 하얀 색깔 비듬처럼 보이게 되면서 조금 미간상 보기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머리 하는 거 미간상 보기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보기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염두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머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겉에 머리에다가 뿌려주고 나서 드라이 약풍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쪽머리 한 번 더 붙여줄게요. 드라이기 약품으로 붙일 때 팁이 뭐냐면 순간적으로 말을 엄청 잘 듣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뿌리고 나서 보시면서 나 어디가 머리가 좀 볼륨이 좀 더 살았으면 좋겠고 어디가 조금 더 굳었으면 좋겠고를 이런 식으로 360도까지는 아니겠죠? 한 180도 정도 반경을 보면서 머리를 좀 굳혀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머리를 굳힐 때는 뒷머리 이 부분은 그냥 굳혀줄게요. 위쪽 부분 이렇게 그냥 굳혀주시고 아래쪽 부분은 뿌려가지고 또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뒷모습이 이쁘게 넘어가고 옆모습 넘어가 있는 거 이쁘게 나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하면 30분짜리가 나올지 40분짜리가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을 이렇게 길게 찍은 거는 실제로 제가 머리를 하면 10분도 안 걸리는 머리기는 합니다. 이 머리가. 근데 최대한 자세하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과정이 많아 보이고요. 과정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찍어뒀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한 과정 한 과정을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더 오히려 할만하네 라고 느껴주셨으면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했을 때 나 그냥 머리 말리면 되는 머리인데 축하드려요. 그냥 머리 말리면 되는 머리대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 볼륨이 고민인 부분인 사람들을 위해서 찍은 머리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모자란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허리만 열을 줬잖아요. 그게 이유가 이런 식으로 직선적인 느낌을 내고 싶고, 저는 얼굴에 좀 둥근 부분도 많고 이 선 같은 게 실제로 봤을 때 저는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질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이것보다 좀 더 강한 볼륨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할 때 그냥 안쪽에다가만 하지 말고 전체를 이렇게 말아서 머리를 해주시게 되면 훨씬 더 뽕을 많이 살릴 수 있으실 거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이번 주에 올라가니까 아마 다들 시험 기간이시고 참 저기 하실 텐데, 이제 시험 뭐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만 치면은 다들 끄실 테니까 다들 힘내시고, 저도 시험 기간입니다. 지금 이번 주 아마 제가 수요일에 올리려고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월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의 나야 시험은 잘 쳤니? 보나마나 개망했겠지. 네가 지금 이 지랄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시험을 잘 치면 그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뭐가 되겠어. 넌 잘 쳐도 죄인이야, 새끼야. 알지? 저도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학기 창업계를 내기 때문에 이제 학교도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은 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10년 학교 다니니까 이제 힘드네요. 아시죠? 시험 기간에 딴짓 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 그래서 시험 공부 안 하고 지금 보이시는 대로 촬영을 하고 아마 편집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을 하는 거니까요. 정신적인 위안을 삼고 시험 공부 빼고 다 열심히 하는 주간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무튼 오늘 하루 힘내시고 잘 치시길 바라고요. 마음 편하게 치세요. 마음 편하게. 대신에 공부는 열심히 하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놀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탱자탱자 놀다가 학점 관리 망하고 뭐 사실 시험 공부라는 거를 살면서 17년도 이후로 시험 공부라는 걸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희 학과는 조금 실기가 많은 학과라서 다행이기는 하죠. 저는 패션 디자인학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컨텐츠는 패션으로 아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스킨케어 아예 망했더만. 그런 것도 좀 봐줘요. 그런 것도 좀 봐줘야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아무튼 뭐 이제 뒷얘기가 너무 길어지면은 뭐 영상 길이만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클릭을 별로 안 할 거니까 여기서 거두절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화이팅 하시고 시험 잘 치시고, 시험 치고 나서 후회도 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은 친 건 친 것대로 날려버리시고 술 한잔 빵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빵 먹으면서 푸시고, 고등학생 누구는 술 먹지 말고 누구는 요구르트 먹고 누구는 우유 먹고 누구는 밥 많이 먹고, 알았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영상은 패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